자, 경희대부터 한번 해보죠. 경희대는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의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능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의 그러니까 필수 응시 과목,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 필수 응시 과목 지정 과목이라고 돼 있죠. 이게 폐지가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문 자연이 동시에 인문 자연이라고 되어 있고 인문 자연이 여기 보면 사회, 과학, 탐구, 수학은 그냥 수학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 과학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두 과목 평균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이게 이제 2025학년도에 좀 전에 보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2024학년도를 보시면,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가 뭐가 제일 달라 보이세요? 지금 딱 보셨을 때, 네, 제가 뭐 하나 갖고 와야 돼가지고, 네. 지금 뭐가 딱 달라 보이세요? 이거 두 개가. 지금 달라 보이시는 게 어떤 거죠? 네. 채팅 안 하셔도 되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여기 이제 2024학년도는 보시면 요게 지금 5칸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예체능을 제가 뺐는데도 5줄이 있어요. 그쵸? 둘, 셋, 넷, 5 이렇게 5줄이 있는데 위에는 예체능이 있고 예체능을 빼면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계열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계열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됐는데 또 하나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수학 2025학년도에는 수학이라고 저렇게 돼 있지만 2024학년도는 수학 괄호 열고 확률과 통계 그 아래 보시면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수학,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예,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쪽에는 또 밑에 그 맨 위에 또 수학,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 인문 계열 전체는 그냥 수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수학, 확률과 통계 그 다음 요 밑에는 수학, 확률과 통계 그리고 그 밑에는 미적분, 기하 수학,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수학 과목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2025학년도를 보니까 2025학년도는 그냥 뭐에 있냐? 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 이제 그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요게 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주요 변경 사항이에요. 자, 오늘 제가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수시 모집 그 전형계획안을 보신 분들은 전형계획안을 보다 보면은 어떤 발견을 하시게 되냐면 여기 전형계획안을 보니까 맨 앞에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요 변경사항만 보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주요 변경사항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때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 같이 비교해서 보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분명히 최저에서 과목 폐지됐다는 것만 있고 그 밑에 예술체육의 경우 수능 최장력 기준의 반영 영역이 확대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변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025학년도랑 2024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한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막 방금 네모 친 거 있죠. 여기는 한 과목. 즉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제모 그 제약이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분명히 2024학년도에는 한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학년도에 가면 두 과목 평균이라고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희대 최저는 2개 영역 등급합 5예요. 그러니까 2개 영역만 사용하거든요. 4개 영역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만 사용을 하는데 2024학년도는 똑같이 2개 영역을 사용하지만 탐구를 할 때는 여기서처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였었단 말이죠. 이렇게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였는데 2025학년도에 갔더니 두 과목 평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탐구를 이용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 그러면 2025학년도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희대만 막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냐? 꼭 앞에 있는 전형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 내용이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세부 설명도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또 하나 경희대의 변화는 수능 위주 전형의 필수 응시 과목 폐지가 되면서, 아까 수능 최저는 이제 수시와 관련이 되는 거고, 이건 정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가 되고 탐구 가산점이 적용이 된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계열 수능 영역 반영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단 인문계열 지원자 중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과학탐구 응시자는 지원자의 탐구 영역 100분위 변환표현 점수에 4점을 더한다. 되게 큰 점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문과 사회와 자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에는 사탐 과산점이 주어지지만 밑에 있는 사회 계열에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사회 계열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잘 생각을 해두시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잘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빨간 포인터 있는 쪽, 빨간 포인터 있는 쪽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인문이라고 돼 있지만 지리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 건축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은 제외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인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는 그런 그 4개 모집 단위, 경희대의 특징적인 4개 모집 단위가 있죠. 그래서 그 4개의 모집 단위에 그 지리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인문, 그 한의학과 이렇게 4개는 인문과 자연을 따로 모집을 하고, 그 인문 모집에 한해서는 여기서 수학과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지정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5학년도에 가서 얘네가 지금 인문 계열 전체는 그렇게 사탐 가산점을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한의학과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쵸? 예, 한의학과가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이 한의학과는 분명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탐구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간호학과나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 모집 단위가 없어졌어요. 그냥 다 자연으로 다 통합이 돼버렸어요. 자연으로 통합이 돼버리고 인문 모집 단위가 없어졌고, 지리학과 인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회계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와 상관이 없냐? 이 사탐 가산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 가산점하고 상관없이 사회학과가 사회계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탐 가산점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고, 한의학과 인문 모집 단위만, 다시 한의학과 인문 모집 단위만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이런 변화를 그 사탐 가산점이 주어진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주어졌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로 한번 가볼까요? 고대는 논술 전형이 신설되는 게 제일 큽니다. 이게 344명. 그래서 이 344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 344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가 써놨죠. 예, 그래서 일반적 지원, 그러니까 일반적 지원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 전형들,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 특별 전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 전형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에 9.11%니까 꽤 적지 않은, 그쵸? 꽤 적지 않은 그런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계열 적합형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열 적합형 인원으로만 따지자면 이 493명이거든요. 그리고 수능 교과 우수자는 432명. 근데 논술 전형 344명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을 우리가
선발한다, 고대가. 우리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요런 구조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하나 더 생기냐면 최저가 생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 빡세요. 여기 보시면. 4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는 궁극적으로 3개 영역이냐, 2개 영역이냐, 4개 영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4개 영역의 등급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센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근데 탐구는 다행히 한 과목 들어갑니다. 상위 한 과목. 그래서 2과목 평균이 아니라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다행스럽긴 한데 4개 영역의 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센 범위다. 특히 이제 경영은 보시면 밑에 4개 합 5예요. 경영대학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최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2025학년도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은 이제 다 터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연계열은 과학 탐구를 해야 됩니다. 고대는 2025학년도에도 아직도 과학 탐구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반도체, 그다음 차세대 이 2개, 반도체, 차세대, 그다음 그 밑에 스마트 모빌리티 3개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사이버 국방학까지 하면 이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개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이 논술로 선발하지 않고요. 의과대학도 논술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엄청 조용하네요, 오늘 채팅창이. 예. 관심 없으신 대학들인가? 예.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기 고대 또 하나는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서류 100%의 일괄 전형으로 변경되고 최저는 이제 2023학년도 4학년도랑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논술 전형 신설에 따라서 수시의 다른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추는 한 50명 정도, 그리고 학우도 학우가 꽤 많이 줄었죠. 학업 우수형 전형이 거의 뭐 한 180명 정도가 줄어 있는 상황이고, 궤적도 한 120명 정도, 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344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의 그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밴드 직원분 그 메신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뭘 하나 보내놨는데. 자,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 신설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추 추천 가능 인원이 변경이 돼서 재적 학생 수의 4% 정도, 그래서 4% 정도가 달라해서 고교별 12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고등학교는 인원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명이 있다. 우리 학교 정원이 총 정원이 300명이다. 그럼 그 300명에서 4%니까 뭐 총 12명이 지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200명 고등학교는 4%면 8명만 지원이 가능했었던 거죠. 8명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이제 12명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추의 인원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615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 가능 인원만 느는 게 뭐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고대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대 이제 논술이 생긴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동국대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종합 평가 영역이 변경이 됐어요.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전 영역을 이제 그 학추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있었는데 학생부 전 영역에서 여기 있는 교과 관련 영역으로, 교과 관련 영역이라는 거는 세특이나 출결,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가 범위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성균관대처럼 뭐가 생기냐면 정시 다군 모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국대도 3개 모집 단위가 물리학과,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부, 시스템 반도체학부 이렇게 3개 학부가 3개의 모집 단위가 다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군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국대와 유산성적대에서는 이제 홍익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건대에 아주 조금 하고, 근데 이게 넘어감으로써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 수능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이 역시 폐지가 됩니다. 근데 모집 단위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래서 자연계열에 한해서 기하와 미적분 기하나 과학탐구를 하게 되면 이 자연계열에 한해서 미적분 기하와 과학탐구의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제한이 폐지가 됐는데 모집 단위별 가산점을 따로 준단 말이죠. 그럼 그 모집 단위별 가산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열이라고 해도 반드시 미적기하나 이런 것만 하는 건 미적기하만 하지 않아도 되고 확통을 해도 갈 수 있고 과탐을 해도 갈 수 있기는 한데 가산점을 준다는 거야. 가산점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유형 1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만 가산점을 주고요. 표준점수 3%의 가산을 주고, 그 다음 유형 2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에만 준단 말이죠. 유형 3은 수학과 과학탐구에 모두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가 궁금해야 됩니까? 유형 1은 뭐고 유형 2는 뭘까? 이런 게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왜 유형 3은 수학과 과학탐구를 다 주는데 유형 1과 2는 각각 수학과 과학탐구만 주나?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부분이 궁금해야 되고 전형계획안을 보실 때 그럼 요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유형 1과 2가 설명이 돼 있겠구나 하고 유형 1과 유형 2의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유형 1은 수학과와 통계학과고 산업시스템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수학, 통계, 산업시스템은 수학이 많이 쓰이니 그 수학의 미적분 기하를 한 아이들한테만 표준점수 3% 가산을 한다. 그러나 사회탐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변화들을 갖는 겁니다. 반면에 화학과나 바이오환경과학과나 생명과학과, 가정교육과 이런 학과들은 수학은 크게 막 중요하지 않은데 탐구에서 과탐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그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대학에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탐구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걸 제외한 이 7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은 모두 수학과 과학 모두에 3% 가산점을 주는 구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있는데 그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도 인문 자연을 따로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을 따로따로 모집하는 이 모집 단위 중에 인문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 응시자에 한해서 과목별 3%의 가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